내길경제신문 2021년 1월 5일 화요일입니다. 문 대통령 저탄소 KTX 탑승으로 새해 첫 경제행보 시동.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 운행 현장을 찾는 것으로 올해 첫 경제행보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강원도 원주를 찾아 강원 영동 지역과 경북 북부, 중부 내륙을 가로지르는 KTX 이음열차에 첫 시승했다. 오는 5일부터 중앙선 원주 제천 간 노선에서 정식 운행되는 KTX 이음은 우리나라가 개발한 최초의 동력 분상식 고속열차다. 동력 장치가 전체 객사에 분산돼 구동되기 때문에 일부 장치에 장애가 생겨도 안전운행이 가능하다. KTX 이음열차의 집권 후반기 국가발전 비전인 한국판 뉴딜의 주요 정신이 녹아있다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새해 첫 경제행보로 낙점됐다. 저탄소 열차 운행을 통한 탄소 배출량 저감과 4세대 철도 무선망 설치를 통한 SOC 디지털화, 중앙선 개통을 통한 중부 내륙 지역 균형개발 정신이 고루되어 있다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다. 이번 행보는 한국판 뉴딜 관련 9번째 일정으로 집권 5년차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착실히 이행해 민생경제의 반등을 일궈내겠다는 뜻도 담겼다. 문 대통령은 내일부터 저탄소 친환경 고속열차가 첫 운행을 시작한다며 선도국가로 가는 대한민국의 힘찬 출발이라고 말했다. 이어 우리에게 도로가 20세기의 경제발전의 동맥이었다면 21세기 경제와 사회발전의 대동맥은 철도라며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 지역균형 뉴딜을 뒷받침하며 일상의 대전환을 이끄는 힘도 철도에 있다고 강조했다. 플라스틱의 역습, 환경 딜레마에 빠진 언택트 기업들. 쿠팡과 우아한 형제들, 컬리 등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수혜 기업으로 꼽힌다. 생필품과 음식을 집에서 주문하는 소비자가 많아지면서 매출이 껑충 뛰었다. 이들 기업은 올해 주요 경영 목표로 포장재와 일회용품 절감을 내걸었다. ESG, 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영 확산과 맞물려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에 대응하지 못하면 반환경 기업이란 낙인이 찍힌다는 이유에서다. 4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플라스틱 생활 폐기물 발생량은 지방자치단체 수거량 기준으로 하루 평균 853만여 톤에 달았다. 비대면 유통기업들은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쿠팡은 택배 상자 대신 재사용이 가능한 보랭백 이용을 권하고 있다. 수거비 부담을 감수하더라도 포장재 폐기물을 줄이겠다는 포석이다. 우아한 형제들은 식당에 옥수수 기름으로 제조한 친환경 용기를 공급 중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환경 문제에 적극 대처하지 않으면 소비자와 투자자로부터 외면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등 제조업체들도 생산량 증가로 오염물질 배출이 함께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환경지표 관리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반도체 분야에서 공업용수 재사용률 향상과 배출수의 수질 관리가 최우선 과제라며 물관리 성과를 사업장 평가에 반영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대차 중국의 수소연료 전지 생산기지 구축한다. 현대차 그룹이 해외 첫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생산기지를 중국에 세울 계획이다. 5일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산업기술보호위원회를 열어 현대차 그룹의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기술 수출 승인을 결정했다.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은 수소를 활용해 전기를 생산하는 장치다. 내연기관차의 엔진에 해당하는 수소차의 핵심 부품이기도 하다. 이 기술은 국가 핵심 기술이기에 수출하려면
관계 법령에 따라 정부의 승인이 필요하다. 현대차 그룹은 지난해 중국 광둥성 광저우시에 수소연료 전지 시스템 공장 신설을 위해 산업부에 기술 수출 승인 신청을 했다. 정부는 현대차 그룹이 중국에서 제조하는 공정으로 국가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해 수출을 승인했다. 아울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긍정적인 효과를 얻을 것으로 봤다. 앞으로 중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주도적으로 차량 보조금 지급과 충전 인프라 구축 등에 나서게 되는 만큼 수소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선 지자체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이에 현지 공장 구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업계 관계자는 현대차가 수소차뿐만 아니라 수소연료전지 분야에서도 적극적으로 글로벌 공략에 나서는 것이라며 우선 중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현지 공장 신설을 추진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셀트리온 코로나19 항생치료제 이달 13일 임상 2상 결과 공개. 셀트리온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주의 임상 2상 시험 결과가 이달 13일 최초 공개된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의 글로벌 임상 2상을 완료한 후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으나 상세한 임상 데이터는 공개하지 않았다. 셀트리온은 레키로나주가 국내외 전문가로부터 코로나19 치료제로서 우수한 효능과 안전성을 인정받을 만한 요소를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레키로나주는 코로나19 경증 및 중등증 환자에 투약 시 중증 환자로 발전하는 비율을 현저히 낮춰 그동안 회사가 지속해서 얘기해왔던 초기 치료 효과를 입증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셀트리온은 국제학회에서도 레키로나주의 임상 2상 결과를 조만간 발표할 계획이다. 임상 2상은 우리나라와 루마니아, 스페인, 미국에서 총 327명의 경증 및 중등증 코로나19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지난해 11월 25일 최종 투약을 완료하고 12월 29일 식약처에 조건부 허가를 신청했다. 조건부 허가와는 별개로 셀트리온은 전 세계 10여 개국 국가에서 코로나19 항생치료제의 임상 3상에도 돌입할 예정이다. 인덕션 카메라 굿바이 14일 갤럭시 21 정식 공개. 삼성전자가 오는 14일 신제품 공개 행사 삼성 갤럭시 언팩 2022를 온라인으로 열고 올 상반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 S21 시리즈 등을 공개한다. 4일 삼성전자는 글로벌 미디어와 파트너사들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12초 분량의 동영상으로 제작된 갤럭시 언팩 2021 초대장을 발송했다. 영상에선 모자이크 처리된 갤럭시 S21의 후면 카메라 모듈이 등장한다. 전작인 갤럭시 S20에 탑재됐던 이른바 인덕션 스타일을 탈피해 측면 프레임과 연결돼 왼쪽 상단에 밀착된 형태이다.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갤럭시 S21을 국내 기준 오는 15일부터 사전 예약을 받는다. 22일 사전 개통을 진행하고 29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삼성전자가 제품 출시를 앞당긴 것은 최근 판매 호조를 이어가고 애플 아이폰 12 시리즈를 견제하고 미국 제재로 입지가 좁아진 중국 하웨이의 빈자리를 차지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올해 최대 인플레 온다. 주식 비트코인 거품 월가의 경고. 미국 월가에서 올해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인플레이션이 될 수 있다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일각에선 지난해 코로나19발 경기 침체를 해소하기 위한 막대한 유동성 공급으로 올해 30년 만에 최고 물가 상승률을 기록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면서 가상화폐 비트코인이 비현금성 대체자산으로 급부상해 3만 달러를 돌파하는 등 고공행진하고 있다. 지난달 30일 미국 비안코리아 서치의 설립자 짐 비안코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물가 상승률이 미국 중앙은행의 목표치인 2%를 0.5%포인트 정도 웃돌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상승폭이 크지 않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근원 물가 상승률, 즉 곡물 이외 농산물, 석유류 등 외부 충격에 의해 물가가 급등락하는 품목을 제외하고 측정하는 물가지수인 근원 물가 상승률 2.5%는 사실상 지난 28년 동안 보지 못했던 최고치라며 거의 한 세대 동안 인플레이션을 목격하지 못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플레가 어떤 것인지 잊어버렸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앙코는 물가가 올해 페드가 긴축에 나서기라도 한다면 주식시장이 큰 타격을 받을 것이란 경고도 덧붙였다. 다만 그는 금리가 현 수준에 머물고 경제활동이 극적으로 후퇴되지 않는 한 거품이 이른 시일 내에 터지지 않을 것이라며 거품 속에 투자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로젠버그 대표는 이런 상황에서 투자할 만한 안전자산으로 금을 꼽았다. 산업부 2020년 반도체 시장 동향 및 2021 전망 발표. 올해 반도체 업황은 슈퍼사이클에 접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4일 디램 익스체인지에 따르면 메모리 업황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PC 디램 범용 제품 현물가는 작년 말 3.46달러를 기록, 한 달 새 24.9% 급등했다. 기업 간 대량 거래 때 활용되는 고정거래 가격도 이달부터 상승 곡선을 그릴 것으로 전망된다. 대만의 시장조사 업체 트렌드포스는 올해 1분기에 PC 디램 가격이 전분기 대비 5% 오를 것으로 전망했다. 업계에서도 5G 스마트폰용과 서버용 디램 수요가 커지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파운드리, 즉 반도체 수탁 생산 산업도 호황이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연말까지 주문이 꽉 차 있을 정도로 공급 부족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5G 이동통신, 인공지능 시장이 커지면서 팹리스, 즉 생산시설이 없는 설계 전문 업체에서 5G 통신칩, GPU 주문이 쏟아지고 있다.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올해 파운드리 시장은 작년 대비 6% 증가한 890억 달러로 예상된다. 삼성전자의 올해 파운드리 매출이 20조 원을 넘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파운드리 성장에 반도체 후공정 시장도 커질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삼성전자, TSMC 같은 파운드리 업체들은 패키징을 전문 업체에 맡기고 있다. 5나노미터 이하 초미세 공정 진입으로 칩이 점점 작아지면서 패키징의 전문성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선두권 파운드리 업체들이 연간 10조에서 20조 원을 파운드리 설비 기술 투자에 쏟아붓다 보니 패키징의 미세화에 신경 쓸 여력이 부족한 영향도 크다. 글로벌 시장 조사 업체 가트너는 패키징 시장 규모가 지난해 490억 달러에서 올해 513억 달러, 2025년 6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 4위 자동차 회사 스텔란티스 탄생 임박 16일 상장, 연 생산량이 870만 대 규모에 달하는
세계 4위 자동차 회사가 이들 출범할 전망이다. 피아트 크라이슬러와 푸조는 4일 각각 화상 주주총회를 열고 합병안을 통과시켰다. 양사 주주 모두 합병안에 만장일치에 가까운 지지를 보냈다. 주주총회 승인을 얻으며 새 합병 회사인 스텔란티스 출범도 주식시장 상장만 남겨두게 됐다. FCA PSA는 주주총회 후 공동성명을 통해 오는 16일 상장이 완료될 것이라고 밝혔다. 스텔란티스 주식 거래는 밀라노 파리 증권시장에서 18일, 뉴욕 증권시장에서는 19일 개시된다. 스텔란티스는 피아트, 마세라티, 크라이슬러, 지프, 다치, 푸조, 스트로잉, 오펠, DS 등 14개 브랜드를 보유한 세계 4위의 자동차 회사로 시작한다. 2019년 기준 연 생산량은 870만 대, 매출은 1,700억 유로의 규모다. 연 생산량에서 스텔란티스를 앞서는 업체는 독일 폭스바겐과 일본 도요타, 르노 닛산 얼라이언스 정도에 그친다. 김태온 사업개발실 사장 대만 경쟁사보다 1년 기술력 앞서. 네페스는 4세대 패키징 기술인 PLP 분야에서 강력한 진입 장벽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김태온 네페스 사업개발실 사장은 4일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경쟁사인 대만 ASE, 미국 엠코보다 기술 로드맵에서 1년 정도 앞서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PLP는 가로, 세로 60mm 패널에 칩을 넣고 패키징을 하는 기술이다. 김 사장은 삼성전자 시스템 LSI 사업부 출신으로 2016년 네페스에 합류해 PLP 사업의 기초 전략을 짰다. 김 사장의 자신감은 소재 내재화, 축적된 기술 노하우에 따른 네페스의 가격 경쟁력에서 나온다. 그는 PLP에 최적화된 재료를 소재 사업부에서 자체적으로 개발해 라인에 적용되고 있다며 과거 4.5세대 터치 패널 사업을 통해 축적 기술력으로 압도적인 경쟁력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신년사로 본 5대 그룹 화두.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 새로운 삼성으로 도약하자. 함께하면 미래를 열 수 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 변곡 좀 맞아 신성장 동력으로 대전환을 이루어내야 한다. SK그룹 최태원 회장, 사회와 공감하는 새로운 기업가 정신이 필요하다. 구광모 LG그룹 회장, 고객이 감동하고 열광할 때까지 절대 타협하지 않는 집요함이 필요하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경기 회복을 주도하겠다는 능동적이고 자발적인 태도가 필요하다. 올해 키워드는 신시장, 디지털, 그린 모빌리티 키울 것. 에코프로비엠, FNF, 지누스, 올 매출 1조 클럽 가입하나. 4일 금융정보업체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매출이 처음 1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도 예상되는 기업은 에코프로비엠, FNF, 지누스, CS윈드, SK머티리얼즈, 롯데정보통신 6곳이다. 매출 1조 원 달성은 기업들의 꿈의 고지로 여겨진다. 규모의 경제를 갖추고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되기 때문이다. 이들 종목 가운데 연간 매출 증가율이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은 에코프로비엠이다. 에코프로비엠의 매출은 지난해 8,765억 원에서 올해 1조 3,672억 원으로 56% 급증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원석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협력사 삼성 SDI가 올 하반기에 젠5 배터리
니켈 함량을 높여 주행거리를 늘린 것을 출시하는 게 에코프로비엠 실적 개선을 이끌 것이라며, 이 회사가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하이니켈 양극재가 젠5 배터리에 적용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CS 윈드 매출은 지난해 9,792억 원에서 올해 1조 1,958억 원으로 22.1%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재생에너지 보조금 정책이 지속되는 한편 유럽에서도 해상 풍력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기업은 내년 미국에 해상 풍력 타워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내기의 경제 2021년 1월 5일 기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